예,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공개 모집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기 몇 명이 지원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고요. 또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슨 복면가왕 뽑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비공개가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집필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교육부가 당초에 국정화 방침을 정했을 때에는 모든 집필진을 다 공개한다, 모든 과정을 다 투명하게 한다고 했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정화를 이끌고 있는 김정백 국사편찬위원회의 그간의 발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지난달에만 해도 집필에 들어가는 동시에 명단을 다 공개할 것이다,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달 들어서 4일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집필이 시작돼도 공개를 못할 수 있다, 대표 집필자만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리고 앞서는요, 집필진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꺼낸 적이 있는데요. 예. 교육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개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는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잠 이상의 교과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물론 저렇게 작잠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겠죠. 지금은 그래서 공개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예. 고대사 부분의 신형식 교수, 그리고 지금 결국 사퇴하긴 했습니다만은 최몽령 교수도 저하고 인터뷰할 때 이게 좀 차라리 공개해서 나만 이렇게 압박받는 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그 이후로 한 번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예. 교육부 말대로 정말 공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 집필진을 공개할 의무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4일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 기준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많은 기자들이 바로 그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많이들 물어봤는데 정부의 똑부러진 답은 없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법이요, 초중등 교육법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직접 찾아봤는데 그중에 이제 해당 시행령을 보면은 검정교과서가 교과서로 합격이 됐을 때 관보에 저작자의 성명을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검정교과서 이야기고요. 국정교과서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교문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실에서도요, 현재 법 규정상으로는 국정교과서의 집필진 공개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 집필 과정에서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부가 명단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예. 검정교과서는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국정교과서는 왜 그러면 안 밝혀도 되느냐를 따져본다면, 글쎄요. 뭐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책임을 지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검정교과서 경우에 비록 국가가 검인정을 했지만 그 쓴 사람이 책임져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국정교과서는 안 밝혀도 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냥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라면, 그죠? 이름이 안 나와도 된다는 거니까,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국정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자들이 써도 정부나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정부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좀 믿어달라, 그러니까 좋은 집필진을 확보를 해서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황우여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총리도요, 이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좋은 교과서를 잘 만들겠다. 한번 정부를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자, 그런데요, 2008년하고 2013년에요, 교육부에서 이제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수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하면서 지금과 아주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었냐면요, 교과서를 썼던 사람들이 이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거 과연 누가 결정한 거냐,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법원을 통해서 명단을 알아냈는데 예. 이 중에는 관련 전공자가 부족했거나 보수 성향 단체 인사들이 참석을 해 있던 게 밝혀졌던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믿어달라고만 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정보 공개 청구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걸로 혹시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논란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써지기 전에 집필자에 대해서 좀 논의를 제대로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 청구 등의 이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예. 자, 이 부분은 어떨지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명단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할 사유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소송하면은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보공개 청구해갖고 소송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완료될 때까지 법원 판결까지 가면 몇 년 걸리거든요. 지금 뭐 교과서를 1년 만에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넘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서 공개가 될 경우 업무의 어떤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이 되면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공개 못하겠다 하고 그럼 또 이쪽에서 소송 들어가고 하면은 결국 몇 년이 지나갈 텐데 그러면은 이미 교과서 집필은 끝나고 또 그래서 교과서는 나와 있을 테고 집필자 구성에 대한 논의 기회는 아예 사라져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냥 속말로 얘기하면 게임 끝난 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1973년이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했을 때도 논란이 많았다고 들었다고 이제 지난번에 팩트체크에서 저희가 다룬 바가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그러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까? 그때는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은요. 정부가 이제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집필진 8명을 선출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각 신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명단을 아주 자세히 또 보도를 했습니다. 예. 또 국정이든 검정이든 역대 역사교과서에서 집필진 명단 없이 교과서가 나온 적은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국정화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두 인사가요. 그동안 꾸준히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이러이러한 분이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집필에 참여하시게 되었구나 하는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예. 이게 뭐 불과 한 달 전후한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모두 강조한 게 들으신 대로 투명성인데요. 어찌 보면은 42년 전 이 당시보다 오히려 더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정화 추진 과정을 보면서 앞서 강조한 그 투명성, 여기에 고개를 끄덕일 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